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께서 HLB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5.6% 초반에 거래량이 굉장히 들어오면서 쭉 올라섰는데요. 이 종목도 제약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아까 우리 오늘장 마감 정리할 때 바이오 섹터에 좀 수급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무슨 강력한 호재가 들어온 건가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그 방송을 보실 때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일단 지수가 상승을 견인을 해줄 때는 어떤 업종들이 지수를 견인을 해주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자접 업종들의 상승 요인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 섹터들이 강한 상승 요인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코스닥의 733포인트 정도의 반등을 해줬었던 요인들은 강한 요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의 R&D 개발이라든지 이제 제약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굉장히 좀 증폭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게 HLB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HLB, 뭐 HL 바이오라든지 이런 자회사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회사에서 오늘 이제 앞으로의 뭐 간암이라든지 위암 치료제를 지금 개발 단계이고 임상 결과가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단계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농사처럼 씨앗을 뿌려야 이제 뭐든지 수확을 할 수 있듯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미 낙폭이 된 상태에 저가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고 지금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기사를 통해서 재료로 한번 접근해볼까라는 방법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셔라라는 이유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강한 상승을 만들어 줬을 때에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달 낙폭이 그때부터 이제 심화가 됐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의 반등도 제한적인 반등에서 낙폭도 계속해서 심화가 되다 보니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어느 정도 낙폭이 거의 다 끝난 상태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기사를 통해서 재료를 통해서 나는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주의 종목으로 조금은 진행을 하시는 게 낫고요. 일단 임상이라는 거는 1상, 2상, 3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대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당시에 다시 한번 신규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일단은 신규 접근을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LB는 신규 편입은 조금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특징주인데요. 역시 제약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로메드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마감은 0.28% 상승하면서 마감했지만 장 초반에 29만 4,100원까지 올라섰거든요. 근데 또 일일 보니까 지금 며칠째 상승하는 거예요. 8일째 상승을 하고 있고 더 놀라운 건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빨간불 켜면서 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좀 주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편입해도 좋을까요? 일단은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좀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지난 2018년 10월 달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 DNA하고 단백질 치료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FDA에서 RNA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전자 쪽 관련해서 좀 이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RNA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좀 전 세계 트렌드가 이쪽에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바이로메드가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또 임상 3상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제약 바이오 대비해서 훨씬 더 이제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붙어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률만 따져보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대장주 역할을 또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자, 보시면은 사실 지난 10월 달에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떨어지는 거는 역시 성장주들이 먼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8년 때 우리 아마 개인 투자분들께서 제약 바이오 매매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2018년 때 여러분들이 이 제약 바이오로 매매를 실수하셨던 이유는
실패하셨던 이유는 이 뭐니 해도 일단은 경기 둔화 내지는 뭐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가장 먼저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IT 섹터가 좀 상승이 나오고 증시에 어느 정도 좀 거래가 활성화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저점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역시 가장 먼저 또 반등 나오는 것도 성장주이자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른 섹터 대비해서 훨씬 더 주가 상승률이 빠를 수밖에 없고 역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특히나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일수록 이렇게 주가에 대한 리바운드가 좀 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로메드가 저점 대비해서 50% 이상이 좀 상승 나왔는데 그런 이유가 역시 또 지금 외국인들이 몇 거래일째 계속적으로 주가를 또 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런 좀 뭐랄까요? 2019년에는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가 뭐 강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모멘텀, 소위 말해서 뭐 임상 3상 발표라든지 기술 이전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있는 개별주들을 같이 좀 찾아보셔서 바이로메드 같은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이제 앞으로의 시장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항상 주가를 대응을 하실 때는 이미 고점이 이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가 위치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아하시는 이제 이동평균선에서 21선 아래에서 5일선 아래에서 있는 주가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위치를 좀 판단하실 때도 항상 좀 저가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장 시가 이하에서 좀 공략을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제 방송 들으실 때마다 좀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갭상승 시에는 매수 금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장 시가에서 가장 좋은 주가 위치는 6,750원 부근대까지는 눌림목 구간으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8,000원대까지는 목표가를 잡아드리겠지만 1차적으로는 7,500원대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어, 3월에 미국에서 암 학회가 열리는군요. 이런 학회가 열리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암 관련된 종목들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나요? 네, 앞서 일단 제가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IT 업종이 먼저 좀 증시 자체를 좀 끌어올려줘야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이동이 됩니다. 마침 1월 달에는 IT 섹터만 좀 상승이 나왔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고,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또 3월 달에 3월 말입니다. 3월 말에 미국에서 암 학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최근에 들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내지는 2019년 안에 3상에서 2상 정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장에 좀 순매수한 종목들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대다수가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을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뭐 메지온도 그렇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바이로메드도 그렇고 HLB, 삼천당 제약, 텔콘 RF 제약, 인트론 바이온 전부 다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상위 종목들의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특히나 이런 관련된 종목 속에서 좀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센싱 아웃이 기대가 된다. 뭘까요?
라이센싱 아웃. 그러니까 뭐 로열티를 냈는데 이제 그걸 안 내도 되는 건가? 네, 일단은 맞나요? 쉽게 말해서 기술 이전이죠. 아, 기술 이전인데 어. 앞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에 제약바이오의 키워드는 기술 이전이냐 아니면은 임상 발표냐 요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시 종목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을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해당 기업이 1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상승률이 꽤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10월 달에 뭐 증시가 같이 충격을 받으면서 좀 하락을 했었지만 저점 대비 지속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글로벌 제약사하고의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좀 빨리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한올 바이오파마처럼 기술 이전을 올해 또 예정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술 이전 모멘텀이 있는 면역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까지 이렇게 열렸습니다. 양계위 전문가님, 면역 항암제 그리고 기술 이전 호재가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보통 기술 이전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유한양행이거든요. 근데 그 유한양행은 너무 무거운 종목군이라서 아무래도 이 종목은 아닐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요. 일단 유한양행이 아니면은 오스코텍 정도로 저는 유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그 유한양행 때문에 관심을 좀 받지 못했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일단 오스코텍 종목 한 종목하고 이제 한 종목은 더 제넥신 정도로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보시면 제넥신도 이번에 이제 모건 쪽에서 그 제넥신의 주가를 굉장히 좀 크게 높이 샀어요. 아무래도 이 제넥신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 이제 3일 전에 강한 시세가 좀 나왔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도 낙폭이 강했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주가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해서 재료와 모멘텀 그리고 지수를 좀 상승을 견인을 해줄 수 있는 위치상에 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오스코텍과 제넥신 정도로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으로 추려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요, 전문가님 유틸렉스 주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네. 화면상으로 바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틸렉스도 역시 제약바이오 업종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5거래일 정도 이제 좀 상승세가 나왔었죠. 그런데 보시면은 상장한 이후로 일시적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률이 좀 과한 상승률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좀 낙폭을 보여줬다가 20선 구간 아래에서 이제 쌍바닥 형식으로의 주가가 횡보를 했었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좀 상승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고점 대비해서 수렴 삼각형 패턴 이후에 주가가 이제 좀 급등을 하는 패턴이 나왔는데,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이 바로 이렇게 지금 20선 밑에서 수렴 삼각형형으로 만들어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마 유틸렉스처럼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률을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계위 전문가님, 오스코텍이란 제넥신 중에서 20선 밑에서 수렴 삼각형을 만들고 있는 종목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21선이요. 네.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21선을 대부분 넘고 있는 상태라 일단은 그러면 신규 상장주들로 살짝 넘어가서 파맵신으로 살짝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파맵신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면역 항암제 관련주로 이제 속한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두 종목이 다 아니라는 점에서 좀 당황스러워서 일단은 파맵신도 충분히 주가 위치상에서는 이 말씀하신 그 종목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그 신규 종목들의 반등이 나올 때도 항상 주가 기대감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제 파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아무래도 또 JP모건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주가 위치를 다시 한번 좀 재부각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제 위치로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추가적인 강한 시세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파맵시드로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제넥신 보이고요. 오스코텍, 팩트론, 제넥신이 짱입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 대단하면서 눈웃음 보내주셨고요. 오스코텍도 보이네요. 그다음에 이수앱지스, 이수페타시스, 녹십자 랩셀. 굉장히 다양하게 왔습니다. 정말 오늘은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어떻게 이 안에 정답자가 네. 눈에 보이시나요? 사실 면역 항암제가 워낙 다양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혼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현재 지금 뭐 보내주신 종목 중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방금 양기비 전문가가 파맵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파맵신이라는 종목보다 훨씬 더 모멘텀이 더 좋은 회사, 소위 말해 조금 더 이중 항체에 대한 면역 항암제 치료제라서 훨씬 더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